핵실험. 핵실험은 말 그대로 실제로 핵폭탄을 터뜨려 데이터를 수집하는 실험인데요. 1945년 지구인 최초의 핵실험인 트리니티 핵실험이 이뤄졌죠. Now we're all sons of bitches.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I suppose we all thought that, one way or another. 개발자 스스로도 비난할 정도로 핵폭탄은 잔인한 파괴력을 가졌는데요. 오늘날까지도 핵실험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으며 공식적인 핵실험 횟수는 2121번에 달합니다. 수백 번씩 핵실험이 이루어진 곳들에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발생했는데요. 막연하게만 생각했을 핵실험 피해, 과연 얼마나 심할까요? 현대 지구인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핵폭발의 위력을 잘 알고 있죠. 그런 현대인이 보면 경악스러울 영상들이 있는데요. 심지어 핵실험은 관광 상품으로 발전해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핵실험 TV쇼도 방영되고 핵실험을 직관할 수 있는 호텔도 있었고 미스 어토믹이라는 미인 대회도 열렸죠. 그렇다면 당시엔 핵실험의 위험을 몰랐을까요? 놀랍게도 핵무기를 개발한 과학자도 프로젝트를 책임졌던 미 군부에서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핵실험 당시 과학자들은 실험장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경고하자고 했는데요. 맨해튼 프로젝트 총책임자 그로브스 소장은 이를 묵살하죠. 당신 뭐야? 버스트 똘만이야? 심지어 지역 언론사에 탄약 창고 폭발이라는 거짓 성명을 발표하고 실험장 인근 마을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기사는 검열되어 내용의 3분의 2가 삭제되죠. 그리고 미 정부는 네바다 주에서 핵실험을 이어갑니다. 이곳의 핵실험은 아주 특별했는데요. 바로 1951년부터 정부 주도하에 핵실험 쇼가 진행된 건데요. 인근 지역인 라스베거스에선 앞서 말한 핵실험 직관 호텔, 미스 어토믹 등 핵실험 관광을 적극 이용했고요. TV 생중계를 비롯해 대포로 핵폭탄을 쏘는 이벤트, 귀빈만을 모시는 VIP 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핵실험을 상품화하였습니다. Now when you take one sip, you won't need any more. As small as a beetle, as big as a whale. Boom, atomic cocktail. 그러면서도 핵실험의 위험성은 철저하게 비밀로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미국 정부는 핵실험 쇼를 진행한 걸까요? 네바다 주에서 진행된 핵실험은 서풍일 땐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이로 인해 낙진의 대부분은 사람이 많은 캘리포니아 대신 유타주에 떨어졌죠. 그래서 유타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했는데요. 1953년 2달 동안 14,000마리의 양 중 무려 4,500마리가 사망하자 최초의 핵실험 피해 보상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많은 핵실험 데이터와 핵무기 제작이 필요했기 때문에 방사능의 위험을 은폐했고 목장주들은 패소하게 되죠. 현재 지구인들은 핵폭탄이 터지면 피폭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기존 허용치보다 100배 이상 피폭돼도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다. 당시의 미 정부는 핵폭탄이 터진 곳에서 조사한 방사능 검출량이 인체에 무해하다며 핵실험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감추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일반인 입장에서는 기존 재래식 무기처럼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다면 안전하다 생각했을 텐데요. 하지만 정부가 아무리 방사능의 위험을 감추어도 암암리의 진실을 알리는 지구인들이 생겨났고 핵실험에 대한 피해자가 속출하자 방사능을 모르는 시민들도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죠. 결국 핵실험 쇼는 중단됩니다. 그런데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지는데요. 1978년 카터 대통령이 핵실험 자료의 공개를 명령하면서 미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방사능 피폭 실험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예를 들어 핵폭격 후 지상전을 가정한 원자병사, 동물들을 폭심 주변으로 데려가야 했던 원자 카우보이의 정체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What is your name, please? My name is Kenneth Case. 심지어 1994년엔 기자 에일린 웰숨이 엄청난 사실을 밝히는데요. 바로 정부가 네바다 주에서 핵실험 쇼를 한 이유가 방사능의 위험성을 알아보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미국 국민들은 더더욱 분노했는데요.
마침내 1989년 방사능 피폭 문제와 관련된 최초의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승소 판결을 받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는 2년 전에 판결된 다른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핵실험에 의해 암이 생겼다며 1200여 명의 주민이 소송을 하자 정부 주도의 핵무기 실험에 따른 방사능으로 암이 발병했다. 이렇게 최초로 정부의 잘못을 인정한 판결이 내려졌다가 상급 법원에서 연방정부는 국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없이 정부 사업을 시행할 권리가 있다는 연방배상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로 번복되었죠. 다시 돌아와 1989년 승소 판결 이후 미 정부는 방사능 피폭 보상법을 제정하며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여전히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고통받는 지구인들이 많습니다. 러시아가 무려 456번이나 핵실험한 도시 세미팔라틴스크는 현재 카자흐스탄의 영토입니다. 핵실험 당시엔 러시아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카자흐스탄의 주장에 따르면 핵실험으로 인한 사망자는 무려 50만 명. 1949년부터 독립 1년 전인 1990년까지 핵실험이 이루어져 차간호수라는 인공호수까지 생길 정도였죠. 하지만 오늘날까지 실질적인 피해 보상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국가의 주민들이 핵실험의 희생양이 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1946년부터 12년간 미국은 비키니 완초에서 핵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당시에 미 정부는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을 인근 섬들로 이주시키며 곧 실험을 끝내고 돌려보낼 것을 약속했죠. 하지만 1952년 최초의 수소폭탄 핵실험인 IB 실험에 의해 실험 장소였던 환초가 완전히 증발하였으며 대부분의 지역은 아직까지도 방사능이 강해 살 수가 없는데요. 1969년 미 정부는 놀랍게도 원주민들에게 이제 안전하니 비키니 완초로 돌아가라고 했죠. 그런데 막상 돌아가 보니 방사능 피폭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그래서 1978년 다시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에 더해 난민 생활 동안 지속적으로 방사능에 피폭되어 각종 암에 걸리고 기형아를 낳는 등 인명피해가 심각했죠. 특히 뼈가 없고 피부가 흐물거리며 투명해 해파리 아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태어났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또한 핵실험 피해자 2세대, 3세대 원주민들은 오늘날까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죠. 수십 년이 지나도 인간은 물론 자연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핵실험. 대부분 국가들은 핵실험 금지 조약을 맺었지만 핵실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총 6차례에 진행된 북한의 핵실험. 지하에 실험장을 만들어 핵폭탄을 터뜨리는 실험인데요. 눈에 보이는 핵실험 피해는 기존의 핵실험들에 비해 적지만 전문가들은 지하수나 토양, 대기 오염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밝히는 상태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약 80년간 이어져 오며 끔찍한 피해를 낳은 핵실험. 과연 지구인들은 언제까지 이 실험을 반복할까요? 그리고 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을 때 지구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한편 태평양에 해파리 아기 문제를 전면으로 내세우며 핵실험 금지 운동이 이어져도 여전히 핵실험을 자행하며 운동단체를 테러하기까지 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 당시 프랑스는 미국과 거세게 부딪히며 핵실험을 이어갔는데요. 미국의 가장 오랜 동맹국이라고도 불리는 프랑스. 당시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미국 프랑스 관계와는 어떤 유사점이 있을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He knew the world would not be the same. Few people laughed. Few people cried. Most people were silent.